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후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G화학이고요. 29만 7,3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LG화학은 3.25% 빠지면서 29만 8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소폭 수익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연일 하락세 보여주는 LG화학인데요. 오늘 1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전기차 모멘텀으로 잘 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LG화학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LG화학은 길게 롱텀으로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30만 원 미치면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LG화학을 한번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할 수 있는데 보시면 대형주니까 사실은 조금 길게 보시는 게 맞고 왜 30만 원이 기준이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쭉 한번 그어보면 결국엔 30만 원 정도의 선을 이렇게 그으면 결국엔 이 선 안에서 보시면 굉장히 차트가 많이 걸리죠. 예, 걸린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이쪽이 굉장히 매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 LG화학에 대해서. LG화학 지금 여기 좀 진하게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결국엔 여기에 계속 걸리죠. 지금 보면 예, 물건들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이 가격대에는 굉장히 좀 매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대용량 저장 장치, ESS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제네바에서 지금 모틀쇼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나 친환경차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히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전기버스 관련돼서 우리나라 방식을 안 쓴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LG화학이 조금 밀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 방식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들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밀님께서 신청해 주신 LG화학 진단해 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나쁘진 않다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전기차가 최근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곤 있지만 이 중국 모멘텀이 있는 만큼 다시 반등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요리왕 비용님이 남겨주신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는요, 이분께서는 72,500원에 매수하셔서 40% 두고 계신데요. 오늘장 호텔 신라 3.54% 상승하면서 73,200원에 마감이 됐었습니다. 지금 소폭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호텔 신라 어제 한옥 호텔 건립 승인을 받으면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 면세점에 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호텔 신라는 어떻게 보면 한옥 호텔 관련돼서 좀 죽다가 살아났죠. 예. 많이 빠졌다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었는데 꼭대기에서 지금 이제 조금 돌아선다라는 부분이어서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옥 호텔이 건립되는 게 지금 이제 공사 시작해서 이제 완공이 되려면 2018년에서 19년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삽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이게 또 객실이 한 9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좀 좋은 사업 계획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모멘텀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을 탈출하기 위한 어떤 빌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관련주들이나 뭐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결국엔 지금 또 다시 한 61선 부근에 지금 일봉상으로는 61선 부근에 지금 갖다 놓고 지금 또 한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양일간 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가 간다라고 하면 뭐 짧게 보시면 한 8만 원에서 8만 1,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길게 본다 하더라도 여기 한 9만 1,000원대 정도면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1차 목표가는 한 8만 1,000원, 2차 목표가는 한 9만 1,0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경쟁이 좀 강화되고 있고요. 그게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예전에 뭐 호텔신라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았던 시기처럼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래서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면 한번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요리양 비용님이 남겨주신 호텔 신라 진단해 드렸습니다.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한옥 호텔 완공 시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은 만큼 좀 큰 반등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좀 내다보셨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720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43,000원에 매수하셔서 7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SK하이닉스 0.16% 빠지면서 31,900원에 매수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최근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43,000원에 매수하실 만큼 손실이 있으신데요. 비중이 꽤 크십니다. 70% 갖고 계신데 이 종목 계속 보여도 될까요? 일단은 하이닉스는 지금 뭐 사실 모멘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뭐 워낙 그 전 국민이 물려있는 주식인 것처럼 지금 계속 상담이 올라옵니다. 거의 4만 원, 5만 원대, 4만 원대 많이 매수를 하셨죠. 4만 원대 중반.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품들이 다 지금 단가가 좀 안 좋습니다. 다 안 좋고, 뭐 단가가 이제 거의 바닥이다. 유가가 바닥에서 올라왔던 것처럼, 한 25불에서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팔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3D 낸드 관련된 제품들, 뭐 메모리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지금 바닥을 찍지 않았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규 대규모 증설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진출 관련된 얘기 때문에 좀 밀리긴 했었는데, 중국이 진출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뭐 디스플레이랑 좀 달리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이 좀 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한 3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그 반도체 시장을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좋아져서 지금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걸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만 원 넘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36,000원대 가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진단해 주셨습니다. 현재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 만큼 다소 보수적으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인데요. 220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위메이드 51,2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위메이드 오늘장 1.8% 밀리면서 32,7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위메이드 게임주죠. 고점에서 잡으셨는데요. 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조금 더 보유해 나갈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지금 게임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했다가 결국엔 조금 있으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약간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또 게임주들이 주목받았던 거는 그 지금 뭐 MWC 관련돼서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콩글레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금 VR에 대한 관심이죠. VR 관련돼서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삼성이랑 LG가 결국에는 전격적으로 VR 장비를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3D 관련된 것들, 이런 아이템이 있는 게 게임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게임주들이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위메이드는 뭐 그 관련돼서 일부 좀 오르긴 했지만 다시 또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 주봉을 보시면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선이 4만 한 8, 9천 원 선이면 거의 자꾸 밀리는 모습이다. 이 위에 8월 달에 나왔던 모습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예. 양봉, 음봉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제자리 갖다 놨기 때문에 5만 원 선이 거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단도 지금 자꾸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으면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4만 원 근처를 가면 좀 뭐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 진단해 주셨는데요. 위메이드 진단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네요. 앵커님, 예뻐요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삼성화재 31만 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삼성화재 오늘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0만 6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소폭 손실 중에 있습니다. 32만 원에서 33만 원 전고점 부근의 저항선에서 계속 뚫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지만 연일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인데요. 이 종목도 함께 진단해 주시죠. 일단 삼성화재는 뭐 일단 이틀 뭐 정도 빠지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아직 화재 관련된 손보사 관련된 종목들은 뭐 보험료 인상에 관한 이슈들, 그다음에 금리가 좀 오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여전히 조금 좀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화재 관련주들을 보면 굉장히 오르는 폭이 좀 적습니다. 느리게 올라오고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월봉입니다. 이제 월봉인데 거의 지금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500원에서 31만 5천 원에서 계속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뭐 길게 보지 않으실 것 같으면 뭐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화재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머먹지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네이버고요. 72만 8천 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네이버는 0.49% 소폭 오르면서 61만 3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좀 고점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갖고 가신지는 좀 되신 것 같은데 지금은 61만 3천 원에 마감된 만큼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비중은 30% 들고 계신데요. 최근에 바닥을 딛고 최근에 좀 하락했었지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조금 더 반등 흐름 이어나갈까요? 일단 저는 이제 네이버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제 그동안 이제 좀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이제 여러 회사가 많이 커졌죠. 직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 지출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을 좀 회사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광고 수익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광고 수익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은 꾸준히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조금 많이 밀리긴 했지만 주봉상으로 보시면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3주 조정받고 다시 3주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매물대는 한 70만 원 초반 이제 그 고객님이 사셨던 가격 부분에서 항상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가면 또 한 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72만 원 돌파가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한 70만 원 선에서 72만 원 사이에서 굉장히 저항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뭐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면 일부 여기서 물량을 좀 덜고 가시는 게 뭐 네이버가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뭐 80만 원, 90만 원 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빠른 걸 원하시면 그 가격에서 한번 조금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무거운 종목인 만큼 반등 시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홍홍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픽셀 플러스고요. 22,2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있습니다. 픽셀 플러스 오늘장 8.55% 상승하면서 29,950원에 마감됐습니다. 작년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현재 시청자님은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8% 넘게 올랐는데요. 픽셀 플러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걸 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좀 받죠. 뭐 보안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센서,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카 관련된 거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결국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 스마트폰은 약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쪽이라든지 보안 쪽은 조금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 지금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밀렸죠. 이제 초창기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고, VR 관련주로 좀 엮어서 조금 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봉상으로는 보면 약간 거래가 좀 터졌죠 이때. 올 초부터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25,000원 부근에서 4,000원, 5,000원 부근에서 조금 저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일단 한번 끊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뭐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한 28,000원, 3만원 가기에는 조금 체력을 좀 더 비축해야 되는, 그래서 그 가격대 가면 조금 쉬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뻥튀기 장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KM입니다. KM 6,26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KM은 3.38% 오르면서 6,420원에 마감됐는데요. 지금 수익 구간, 소폭 수익 구간에 있으십니다. 최근 2월 11일에 7,43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KM 종목도 진단해 주시죠. 일단 작은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뭐 그동안 이제 청정용품, 뭐 크린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전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꾸준히 실적은 좀 좋아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거의 한 3배 이상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계속 좀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엔 또 이슈가 됐던 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뉴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왔죠. 거기에 이제 의료용 뭐 의사로 나오는데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송중기랑 또 여자 배우가 송혜교가 나오죠. 송혜교 씨가 의사로 나오면서 뭐 거기 의료용 뭐 이렇게 장비들 나올 때 그런 것들 협찬하면서 조금 중동 쪽에 뭐 기대감이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뭐 크게 단순 이슈인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줬던 거는 물량을 좀 모으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보수적으로 이제 꾸준히 보면 한 7,500원 선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 종목도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함께 보시죠. 대한항공 31,500원에 매수하셔서 4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장 2.19% 상승하면서 28,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오랫동안 주가 흐름이 부진했었죠. 올해 들어서 그래도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항공주 양호했습니다. 특히 한진칼에서는 또 개별 재료도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대한항공 함께 종목 진단해 주시죠. 일단 대한항공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싸죠. 뭐 실적 이런 걸 떠나서 대한항공은 지금 PBR로 따지면 0.8배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가격 메리트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것들은 결국엔 이제 한진해운 계열사 관련돼서 이제 한진해운을 너무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 유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공유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져서 이익이 더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물동량 자체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공항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항공사가 사실은 뭐 사람을 태워서 버는 것보다는 물건을 날라서 카고로 더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공 물류도 좀 중요한데 그 물류량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닥은 찍지 않았겠냐. 오히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오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로 해서 항공주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거꾸로 봐야 되는 뭐 유가와는 뭐 원가 이런 개념과 좀 떠나서 경기와 관련돼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만 1,000원 부근에 사셨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얼마를 더 가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짧게 보시고 가실 거면 한 35,000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지금 반등 구간에 있고 여기 지금 한 31,000원 정도에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뭐 자리이지 않겠냐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진단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 더 하겠습니다.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11,500원에 매수하셔서 25% 비중 두고 계십니다. 파트론 오늘장 3.11% 밀리면서 1,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최근 최고가는 12,300원입니다. 이 12,3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15,300원까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저도 파트론을 계속 뭐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 보면 실적도 그닥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전기 실적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카메라와 카메라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결국에는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 올해는 결국엔 이제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제 폰 사양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아니면 셀카족들을 위한 이제 카메라들이 좀 발전을 하는데 전면 카메라는 좀 더 고사양으로 가는 추세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듀얼 카메라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엔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가 된다는 건 카메라 수요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면 뭐 14,000원, 15,000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반등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냐. 지금 저도 한 12,000원 선을 좀 빨리 뚫어줄 걸로 봤는데 지금 생각보다 삼성이 듀얼 카메라를 도입을 안 했고요. 이번에 S7에서. 그리고 삼성이 폰을 조금 실망스럽게 발표를 하면서 그 영향 때문에 파트론도 조금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이 뭐 삼성만 납품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납품하는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등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만 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롱텀으로 들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증권통화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차장님의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런 안도랠리 좀 계속 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결국엔 유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가 지금 35불 근처에 와 있는데 여기서 좀 35불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지금 밀리긴 했지만 1,200원을 항상 한참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결국엔 유가 하락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채권을 매도한 외국인들이 달러를 매수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중동 산유국들의 이런 것들이 경제가 좀 안정되기 위해서는 좀 유가가 좀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지수들이 거의 유가와 상관관계가 0.9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유가가 이렇게 빠지거나 뭐 너무 심하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로 시장 반등이 좀 성공을 한 상황이고, 저번에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좀 폭락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를 다 했죠. 오히려 코스피는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 PBR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수를 좀 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종목은 지금 이제 뭐 진입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0.8배 수준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가지 업종 정도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OLED 장비주 같은 경우는 조정 시 조금 매수를 해야 되는 2차 랠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막 발주가 좀 이루어지고 장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뭐 중국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종목들은 한 AP 시스템이나 비아트론, 덕산, 네오스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코미팜이 10% 장중에 뭐 15% 이상 올라가고 2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순환매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만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뭐 아이스텍 파마라든지 뭐 아미코젠, 예전에 말씀드렸던 에이티젠이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런 것들도 조금 유심 있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한동안 좀 많이 쉬었죠.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 이슈부터 시작해서 보조금이 줄어든다, 뭐 전기버스에 우리나라 방식을 쓰지 않는다 이러면서 조금 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재가 좀 생기면서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잘 받은 모습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많이 봤던 에코프로라든지 상하프론테크, 우리산업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시면 뭐 대형주에서는 뭐 LG화학이라든지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권희 차장이 제시한 또 투자 전략 함께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88, 02-2128-338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